자, 2부는 김종대 전 의원 말씀드린 대로 출연하실 거고요. 그리고 김한나 변호사, 그리고 또 한겨레 21 김환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까 관련 이야기도 좀 나누고요. 그리고 지금 박정훈 대령 항명죄 관련해서 2심 항소심에서 이 공소변경된 게 또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출연해 주신 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겨레 21 김환 기자부터 인사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한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오늘 기대가 됩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할 얘기만은 김종대입니다. 네, 할 얘기가 많으시네요. 제가 오늘 대본 보고 네. 나는 안 가도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대본 보고 왜 오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김종대 의원 아이돌이 있으면 백댄서도 있어야 되고 반주자도 있어야지 어떻게 혼자 설칩니까? 그렇군요. 전 우리 추임새를 담당하겠습니다. 김환 기자는 그럼 약간 저기 오브리 정도로 보시는 거네요. 뭐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죠. 요새는 컴퓨터로 다 되기 때문에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래요. 예. 자, 일단은 이제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과반 이상 득표를 해가지고 바로 선출이 됐는데, 이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경쟁을 했잖아요. 네. 김병기 의원 선출에 어떤 함의, 왜냐하면 이번엔 당원 20%가 들어갔으니까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사실 34 그러니까 34자리 이거 의미거든요. 34석 정도의 예.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단은 당원 주권의 하나의 방법으로 시도한 것은 굉장히 찬신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렇고 이번에 사실 김병기 의원님의 약간 좀 시끄러운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MBC에서. 그게 오히려 여풍을 다 가지고 집결했다. 네, 집결을 했어요. 왜 공격하지? 상대가 공격한다는 건 뭔가 이 정부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뭐 두 분 다 내용은 같았거든요. 이제 내란 종식과 민생 안정.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종대 전 의원 오셨으니까 이명현 특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최병 특검의 특검이 이명현 특검으로 임명이 됐는데 일단 인연이 굉장히 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현 변호사하고 뭐 같이 근무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분의 술은 제가 제일 많이 얻어먹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워낙 관심사가 겹치는 분야가 많아서 그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 근처 가가지고 술 먹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으로 저는 이건 운명적 그 만남이다. 이 만남의 의미가 있어요. 만남이란 건 저하고 만남이 아니라 이 특검을 통해서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선은 이명현 변호사가 그 김용현과 이제 백척간도에서 만났다. 김용현이 17사단장 하던 시절에 한 병사가 의문의 사고를 당합니다. 그 임진강에서 익사를 하는 사고가 있는데 이 사인을 둘러싸고 허위보고 논란이 벌어져가지고 연대장한테 연대장이 이제 뒤집어 썼는데 그 연대장의 변호인이 이명현 변호사입니다. 그때 그거 아니에요? 그 익사했는데 뭐 구하려다 사망했던 뭐 미담으로 조작된 미담이었죠. 그런데 이제 연대장이 조작한 걸로 다 돼가지고 자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훗날 김용현이 이제 합참 작전본부장직을 마치고 사성장군 대성이 됐을 때 그 자천된 연대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사성장군 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맞소송이 붙게 된 겁니다. 허위 제보라고 해가지고 김용현이 거꾸로 연대장을 갖다 고소를 해가지고 연대장이 실형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장 대신 징계까지 받고 자천됐는데 또 억수아리를 한 거죠. 실형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명현 변호사가 변호를 하다가 중간에 그 더 이상의 소송을 포기하고 연대장이 포기하고 징역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용현하고 이걸 다투면서 굉장히 이게 커진 사건이고, 그 다음에 병역 비리 수사를 김대중 대통령 때 했는데, 98년 당시. 98년 당시에. 근데 그때 이제 나중에 5년 후에는 이회창 아들 병역 비리로까지 이게 파급이 돼가지고 그때 나왔던 이름들이 갔었죠. 참 주옥 같은 이름들입니다. 김대엽, 박노항 뭐 이럴 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아시네. 연식이 나오네. 왜냐면 그때 좀 내가 군대 갈 때쯤이었거든. 그래요? 대충 나이를 알만하네. 내가 한참 후배네. 그런데 그
그때 국방부 검찰단장 처음에 병역비리 수사할 때 검찰단장이 고석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 인물이 거기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용인에 네, 출마했던. 맞습니다. 용인에 네, 출마했고 맞아요. 윤석열 사시 동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바깥에 원외 찐윤으로 돼 있죠. 어허. 네. 이번에 부승찬 의원한테 낙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명현이 그때 그 검찰단의 수석 검사였어요. 그래서 병역비리 수사를 하는데 그 이명현한테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고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엮여 있어요. 이번에 특검 임명되자마자 그 외압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 아주 한 맺힌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한 맺힌. 그다음에 가로 속에 생략된 말이 한 문장이 있다. 아하. 내 이날만 기다렸노라. 이 거짓의 세력과 30년 전쟁을 했다. 내 이날만 기다렸노라. 이런 어떤 문장이 하나 생략돼 있지 않을까. 전 그게 느낌이 와요. 이명현 특검이 지금 뭐 외압 이런 얘기 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23년 전 그 얘기도 하시고 어쨌든 군 내부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군 내부에서 우리가 군이다, 특수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뭐 수사를 좀 띄엄띄엄 받는다든지 이럴 가능성 같은 건 전혀 없겠죠 이제는? 예, 이거는 특검입니다. 그리고 그 군 내에서 어떤 이런 문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 지금은 민간인 김용현이 관련돼 있고 이종섭도 장관도 그렇죠. 관련돼 있고 김용현도 아마 혐의 선상에 넣을 걸로 보여지고 또 국민의힘의 임종득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도 관련돼 있고 너무 관련 인물들이 많아서 아마도 이것은 뭐 더 이상 군 내부의 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이 전역을 했기 때문에 김계환 또 해병대 사령관도 지금 민간인 신분이고요. 예, 그렇죠. 이렇게 돼서 상당히 이제 수사가 광범위하고 또 지금 또 재판이 2심이 박정훈 대령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그 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그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국방부 검찰단도 특검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그 검찰단의 이번 그 김동혁 단장. 그러니까 네. 이 공소사실을 바꿔가지고 이제 고법 이제 2심은 서울 고법에서 하니까 고법에 제출을 했는데 고법이 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 속에 군인권센터 뭐 임태훈 소장 등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김동혁 단장이라는 군 검찰 단장이 이제 그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부터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특검이 진행이 되면 그 최병권 얘기하려면 박정훈 대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그러니까 수사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3부 토건 3부 내일 체크 이것도 사실은 2.5까지도 거기까지 또 연결이 되고 네. 다 연결되니까 특검 간에도 또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들이 워낙 많아요. 이 3대 특검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 소초동 앞에 숙소 같은 걸 구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몇 명 정도는 거의 매일 나가야 되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그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이 그러니까 있던데. 만날 수 있고, 그분 뭐 포함해서 한 제가 볼 때 한 7-8명 정도는 이 3대 특검에 다 불려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오늘 김동혁 단장님은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고 소환 지금 오늘 네, 소환 받아서 받았고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피의자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다 비정상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언론에서 이 특검을 앞두고 탐사보도팀을 따로 조직하지 않고 기존의 법조팀의 취재 인력을 전부 다 붙이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대대적인 이제 취재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동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취재 대상들이. 예. 그래요. 지금 저희가 2부 시작하고 한 12분 정도 지났는데 김한 기자가 그래도 다행히 발언을 좀 해서 다행입니다. 네네. 예. 클립 펴고 있었어요. 예. 오늘 그 커트가 절로 안 넘어갈 거예요. 약간 긴장했었는데. 예. 다 피면 끝나겠죠. 그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군 관련된 지금 속보 하나 나와서 또 전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또 군부대를 갔군요. 네. 예. 전방 군부대를 찾았고 연천에 있는 25사단 비룡 전망대를 방문했고요. 군 장병들에게 여러분이 잘 지켜서 우리 국민이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 여러분의 몫이다. 예.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건 또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네요. 예. 아무튼
동해 하나 번쩍 서야 드리자면 번쩍이네요. 진짜 예. 대단. 그 혹시 집안에 이제 군대 갈 병역 대상자가 있으면은 입대 시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네. 무조건 진보 정부 때 군에 입대를 가야 해야 된다. 된다. 군 생활이 편해. 아. 보수 정권 때 가면은 그렇죠. 맨날 비상 걸리고 진돗개 하나죠. 맨날 그러고 강대강.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편했다고. 아. 우물풍선 날라오고 그렇죠. 박성기 방송 우물풍선도 가야 나오고 되고, 예. 그래서 저기 이 진보 정부 때 가면은 자긍심도 높고 그다음에 생활도 편안하고. 근데 보수 정권 때 가면 사고도 많이 터지고. 그렇죠. 아주 그 잘 봐야 돼요. 그 우리 김하나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네.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박정훈 대령이 항소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군 검찰에서 했던 얘기가 네.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 이첩 보류 지시하면서 박 대령을 수명자로 특정을 안 했다. 지시를 내린 이가 이제 이종섭 장관인지 김계한 사령관인지 이 육하 원칙에 따른 장관 명령에 대한 관계자 다 수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지 않느냐. 네. 박정훈 대령 변호인 측에서 이런 얘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보면 이 관련 기사 보면 비슷한 생각 드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지 변경이 가능해요. 네, 첫 번째 사건이랑 지금 얘기랑 공소장을 일심하고 바꾸는데 왜냐면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어. 근데 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과연 무엇이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럼 구체적 사실관계는 그대로이고 이 처분을 내는 근거가 바뀌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의 변화 정도 이런 거지 사실관계를 건들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박정훈 대령 기준으로 보자면 박정훈 그 대령님을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항명 피수명자도 특정이 안 된 것도 있지만 그지 뭐냐 그 전에 있던 이게 명령을 내린 사람에 대해서 추가를 한 거거든요. 장관으로. 김계한 사령관이 명령한 네. 거 지시 안 했다고 그때 저 항명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1심에서 네.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장관의 항명이다라고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섭의 명령. 주체가 달라진 거죠. 그럼. 네, 그렇다면 저희 법조인이 봤을 때는 이건 기본적 사실관계. 왜냐하면 처분 사유가 법령의 근거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사실관계의 그러니까 변화거든요. 등장인물이 바뀌었다는 그렇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박 대령의 변호인들의 주장이 굉장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 법원에서는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였으니까. 네, 받아들였습니다. 네. 일단 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중요시한 체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번에 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 이 3대 특검에서 추가로 넣은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이 특검을 할 때 기소 전의 특검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소되어 있는 검 또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란도 그렇고 이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지금 기소되어서 진행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건의 검찰들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넣었어요. 아, 그들까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다 들여다볼 그렇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오늘 어저께 이제 발표가 났지만 이제 새로운 특검들이 이 군검이나 원래 일반 검사의 수사권도 지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네. 되면 어찌됐건 지금 기승전 얘기하다 보면 특검에서 뭔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우리가 조금 분명히 봐야 되는 게 박정훈 대령은 이첩 보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가 여태까지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중간에 김계한 사령관이 끼어버린 거예요. 네. 예. 이종섭이 윤석열 전화를 받고 이게 이첩 보류를 시키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는데 예. 그걸 누구한테 지시했냐면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김계환이. 예. 근데 김계환 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명령이 아니라 박정훈 대령한테 상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불러 네, 일종의 네. 반문 네. 비슷한 네.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다. 예. 야, 용산에서 이런데 이런 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통령 경로설 얘기가 나온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정훈 대령은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이러면은 의혹이 더 커지고 나중에 이게 스캔들이 되고 게이트가 예. 된다. 저는 외압으로 느껴집니다. 이거 이런 거고요. 큰일 납니다. 예. 이거. 이러니까 김계한 사령관이 결정장애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 8월 2일 날 이게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날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다 지휘 보고 하고 왔어요. 지금 저 오늘 이첩하겠습니다. 통화 출발했습니다. 네. 통화 기록이 그건 다 다 나와요. 공개가 네. 됐죠. 이렇게 했는데 저기 묵묵부답인 거야 김계환 사령관이. 그래가지고
박정원 대령은 자기는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하지 말라고 김기환이 막지도 않아서 네. 지휘복을 하고 그날 아침 10시에 경북경찰청으로 수사팀이 간 겁니다. 그건 네. 룰대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실이 난리가 나가지고 저기 다시 저 박정원 대령한테 김기환 사령관이 전화해서 그때 처음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중단해라. 그런데 예. 벌써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끝났는데요. 아. 사태가 이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판에서 무죄가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이게 김계환 사령관은 사실은 빠져나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당사자들끼리 만난 겁니다. 나는 오히려 잘된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종섭이 그런 명령을 왜 내렸는가가 법정으로 나와줘야 되는 그렇죠. 거고 이종섭이 나와야 되고 윤석열이 증인으로 나와야 그렇죠. 되는 그래서 거예요. 2심에서는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그렇지. 아예 자기 그 입증 방법을 계획을 아니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로의 당사자가 얘기를 네. 해야죠. 예. 네.